발표를 마쳤고요. 이 시간은 이 주제로 네 분의 토론자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교수님이 항상 이제 이 토론 시간이 짧아서 항상 걱정 많으셨는데 오늘은 90분의 여유로운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토론과 궁금하신 사항, 질의응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기회를 활용해서 궁금하신 점 많이 토론도 나누고 질의사항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토론 시간에 자장이신 김순영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네 분의 토론자분에게는 각각 10분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였고요. 토론자분들의 발언 이후에 발제자분들이 각각 5분의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질의응답과 자장 김순영 교수님의 마지막 발언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장을 맡아주신 평택대학교 김순영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토론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토론자들도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드바이저의 오성범 대표님, 그 다음에 CH 파트너스의 박상준 본부장님, 한남대학교의 김진수님,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이랑 부동산 평가 과장님. 이에 원래 디스코의 외국 대표와 델리명의 김범준 대표님이 참석하려고 해주셨는데요. 개인적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모셔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를 전해주신 김순영 교수님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조금 괜찮으신가요? 네. 추워진 날씨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좌장을 맡은 평택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순영 교수입니다. 앞서 4차 산업혁명 혁신과 상생을 주제로 실제 시험 등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내용의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산업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슈 도출이나 도전과제, 부동산 산업 관련 부처의 계획, 그리고 다양한 정책 의제, 향후 전략적 대응 방안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분당 한 10분 정도로 발언을 해주시고 발언 순서는 리플렛 순서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리플렛 순서에 따르면 저희 국토교통부 부동산 평가과 이랑 과장님이 맨 마지막인데 오늘 갑자기 급한 일정이 갑자기 생기셔가지고 발언을 부득이하게 이석을 해야 함을 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랑 과장님의 맨 마지막이지만 이랑 과장님의 발언을 먼저 듣고 그 다음 리플렛 순서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평가과 이랑 과장님 준비되셨으면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부 부동산 평가과 이랑 과장입니다. 점심때까지 세종에 있다가 KTX 타고 뛰어왔는데요. 하루가 참 긴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참 반나절 생활권이라 참 하루에 밀도 있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좌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제가 끝까지 좀 있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5시에 좀 또 다른 데 회의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좀 말씀만 드리고 좀 이석하게 되면 먼저 양해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좌장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저에 대한 질문을 혹시 있으시면 플로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그것까지 받고 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참 부동산 시장 위기의 대안이라고 하신 걸 보면 부동산 시장이 위기라고 인식을 전반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안으로서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과 상생.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부동산 업계에서는 프로테크로 대변되는 어떤 신산업을 말씀 주신 것 같고, 근데 상생이라고 하면 어떤 기존 그 플레이어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말씀을 주신 거 아닌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진단과 또 나아가야 될 대안을 잘 제시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목만으로. 뭐 일단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뭐 제가 사실 정부 정책을 어떤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제가 이 부동산 업계에 있는 어떤 한 명의 그냥 그 어떤 뭐 전문가라면 그렇지만 한 명의 어떤 참여자로서 느끼는 바랑 그런 걸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개별성이 강하고 또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 강한 것으로 특징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깡통 전세 관련해서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하겠다. 또 특히 이제 그 대책 중에 주요한 그 아이템으로 깡통 전세 앱을 개발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었고, 지금 한창 이제 그 허그를 통해서 부동산원 협조하에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아마 1월 중에 런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어떤 피해나 비효율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국토부에서 또 특히 부동산원에서 공공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통계들을 저희가 다 이제 지자체나 또는 부동산원에 직접 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저희가 어떤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기관별로 마련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과에서 부동산원을 제가 감독하고 있고, 부동산원의 혁신 방안이 이제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어떤 뭐 대외적으로 어떤 정보 독점으로 인한 어떤 좀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문제의식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원 혁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여러 이제 전문가 교수님들, 우리 뭐 이 감정평가 학회장님 포함해서 또 이제 여러 KB나 뭐 다른 또 통계 생산 기관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주셨는데 의외로 그분들의 말씀은 저의 예상과 좀 달랐던 것이 이 통계라는 것, 또 정보라는 것이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비대칭성을 완화해 주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게 어떤 특정 기관이 뭐 한다고 문제될 것은 아니고 다다익선이다.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뭐 사실은 부동산은 부동산원대로 부동산원의 나름대로 기준과 뭐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만들고 또 민간은 민간대로 또 공공이 할 수 없거나 뭐 조금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 있다면 그걸 보완하는 형태로 많으면 좋겠다. 근데 다만 이제 공공에서 데이터 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민간에서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공개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견이 좀 나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어쨌거나 혁신 방안에 그래서 그 다양성을 또 정보 독점보다는 이제 정보의 이제 공유, 공개 확대 이런 식으로 이제 잡은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대로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거를 또 새롭게 뭐 예를 들어서 회전율이나 매물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민간과 협조해서 새로 만들 계획도 있고
또 민간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또 필요하신 통계를 더 만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자료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좀 제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것이 그 KBS 오피스 지수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뭐 여기 제목도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 위기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피스 임대 시장은 굉장히 견조한 것으로 또 나타나서 이게 참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했었고요. 사실은 뭐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시제도도 하고 있고 지가 변동률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그 공동주택은 굉장히 시세 조정이 많지만 단독주택과 토지는 아직까지 연간 그 상승폭으로 보면 마이너스는 아직 아닌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지가 변동률도 서울의 일부 구는 좀 마이너스 전환되기 시작한 주거용 위주로 뭐 그런 현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피스는 아직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것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위기 초입이라고 할지 아니면 조금 더 하여튼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통계는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됐고 오늘 발표해 주신 여러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롭테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는 것은 모든 그 부동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이제 느끼신 것 같고요. 단적으로 사실은 뭐 오늘 감정평가협회 또 중개사협회도 발표해 주셨지만 중개사협회에서도 프롭테크나 플랫폼을 활용해서 서비스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시는 거고 또 감정평가협회에서도 자체 AVM 기술 그 모델을 개발해서 좀 회원사들에게 뭔가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프롭테크와 기존 업계의 어떤 그런 갈등 구도였다면 과거까지는 최근에는 이제 양자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겠구나 대세구나 라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저는 이제 제가 이 과 오기 전에 항공에 좀 있었는데 제가 드론 택시 담당했는데 그때 보면 드론 택시가 이제 당장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이미 사실은 그 민간 회사들의 계획상으로 보면 이미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어야 된다 이미. 근데 아시겠지만 뭐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서 일부 회사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좀 있었고 인명사고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업계 전체가 그 자율차 도입이 한 2, 3년은 평균 늦어졌다 그런 얘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산업일수록 이제 다 필요성은 공감하고 뭔가 해보자는 공감대가 있더라도 어떤 하나의 실패나 오류가 굉장히 전체의 어떤 산업이나 그 신산업의 발전을 좀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런 좀 함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정부의 일단 지금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계의 어떤 발전도 발전이지만 업계 발전을 인해서 그럼 국민적 사회적 편익이 뭐냐를 먼저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국민적 편익 면에서 우리 프롭테크 업계나 이제 그 기존의 우리 플레이어들이 상생을 한다면은 굉장히 그 정보 비대칭성 면 그리고 접근성 면에서 정보 접근성 면에서 굉장히 큰 편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 제일 클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프롭테크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 산업 자체가 뭔가 조금 이제 성장 동력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서 뭔가 이제 좀 그 매출도 많이 일으키고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편익 관점하고 어떤 산업 활성화 관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툴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 뭐 예산이나 사실 R&D 사업 같은 이제 재정 지원이 대표적일 것 같고요.
세제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정적 금전적 지원이 이제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규제 당국으로서 좀 규제를 어떻게 형성하고 기존의 규제를 어떻게 좀 완화해주고 하는 어떤 제도화하는 규제와 제도화 관점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테크 업계는 좀 이제 정보 공개, 공공정보 공개 관점이 또 새롭게 좀 특이한 상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까지 이 프로테크 업계, 프로테크업, 플랫폼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벌써 한 3, 4년 이상 됐지만 이게 그럼 과연 국민적 편익이나 어떤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로 활성화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정말 뭐 이렇게 정말 죽기 살기로 지원을 해야 되는 정도인지 아니면은 일부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해야 될 건지 그런 데 대한 좀 판단이 조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고 보는 부분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편익이나 그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이게 조금 더 분명하게 좀 와닿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이제 정보 공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토부나 부동산원이 정보 공개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좀 변죽을 울리는 정보만 많이 공개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일 원하시는 정보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실거래 정보 중에 동호수 정보는 정말 제가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알 정도인데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개인정보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거래법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개를 하는 부분인데 부동산 거래법에는 그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공개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개인정보를 조금 이제 희생하고도 뭔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 정부 입장에서 그 공개에 대한 규정도 사실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이제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국회를 좀 설득하고 이제 여론을 통해서 뭔가 좀 저희가 이제 사회적 공론화나 그런 걸 해서 이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과연 그러면은 이 동호수 정보가 공개되면 공개돼서 프로테크 업계에게 가면 그러면 국민한테는 뭐가 좋고 좀 산업 프로테크 업계는 어떤 정도의 수익 구조랑 모델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뭐 매출이나 일자리가 뭐가 좋아질 수 있느냐 라는 예시로 말씀드린 건데요. 그게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법령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바꾸려고 하면 뭔가 동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또 법률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 가서 저희가 이거는 법률에 공개 규정을 넣어야 된다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할 거잖아요. 이게 공개되면 이런 사회적 편익이 있고 국민들이 이렇게 좋아진다. 그런 면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 책임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저희랑 업계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손에 잡히는 몇 개 예시라도 좀 같이 좀 더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도화 부분은 정보 공개 부분은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개인정보 이슈나 이런 거 없는 분야에서 좀 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그런 어떤 법률적인 제약이 있는 부분은 조금 저희의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도화 부분은 뭐 계속 단계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이제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최초로 AVM에 대한 이제 정의 규정을 넣었고 이제 11월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그 AVM의 자리 매김에 대해서도 AVM으로 나온 값은 감정평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보조적 수단으로 아직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좀 규정을 하고 좀 지켜보면서 좀 확대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도화는 좀 전반적으로 늦기는 하지만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예산하고 법률 세제 일부분은 조금 이 부분도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업이 가진 어떤 공통적인 조금 저희의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같이 이제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부동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의 대상, 투기 뭐 이런 게 굉장히 관념이 겹치면서 사실은 아주 적극적인 지원 대상으로 많이 안 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표준 분류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부동산업으로 묶여 있으면서 이게 여러 가지 세제나 그러면서 조금 혜택을 좀 덜 보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보 공개 면에서 결국 예산도 이제 국회에 어쨌거나 이제 설득과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업계에서도 뭔가 좀 가시적인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수익 창출 모델이나 국민들한테 뭐가 좋은지를 조금 더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뭐 하시면 저희도 조금 더 그렇게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나온 상생에 대한 건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사실은 별로 걱정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갈등 사례가 있었던 게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그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이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뭐 타다라든지 뭐 우버라든지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기존 그 업계와의 어떤 그런 상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빌리티 혁신이 서비스가 늦어졌고 그 결과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택시 대란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굉장히 수요는 급증하는데 실제 택시 기사님들은 다른 또 뭐 또 더 좋은 또 그 수익을 찾아서 또 가고 떠나는 분이 또 많으시고 또 거기에 반해서 또 새로운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는 도입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공급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택시 대란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2, 3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기존 업계와 신생 그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들 간에 좀 안 되면서 국민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동력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다행인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개사협회도 그렇고 감정평가협회도 그렇고 굉장히 그래도 이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또 이걸 통해서 같이 조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훨씬 그런 모빌리티 영역보다는 훨씬 좀 더 잘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계속 뭐 이 분야는 아마도 뭐 저희 중개사 협회 부분도 그렇고 감정평가 협회도 그렇고 조금 더 이제 뭐 상호간에 저희 정부랑도 그렇지만 신생 뭐 프로테크 업계와 조금 더 여러 가지 서로 도움이 될 방향이 뭔지 좀 공동 프로젝트도 발굴하시고 좀 더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여러 가지 그 채널로 듣기로는 이게 굉장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 사실 프로테크가 기회도 있고 많이 이제 사업계가 생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어느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보다는 비관이 많은 상황이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프로테크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위기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이 가능한 어떤 수익 모델을 조금 더 이제 가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라고 보는 것이 이게 시세가 얼마냐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내년까지도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프로테크 업계가 뭐 충분히 더 오히려 어필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위기이자 기회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툴과 여러 가지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고 다만 이제 조금 같이 노력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국민적인 어떤 편익이나 뭐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구체화된 그런 걸 서로 좀 같이 그 논리도 만들고 사례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장시간 말씀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과장님의 그 정부 관점에서의 어떤 인사이트들을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곧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한 분 정도 받아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네,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프론트에서 있으시면 네, 플로어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없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한 줄로 정리를 제가 이해한 바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침체된 상황인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지금 실행 준비를 하고 있고 실행 단계에 있다. 그리고 프로테크 지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단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좀 서서 좀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신 국토교통부 이랑 회장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플렛 순서대로 리플렛 순서대로 발언 순서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에 그 랜드마이저 오성범 대표님 준비되셨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대표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민망한데요. 대표가 아니고 회사에 소속된 일개 직원입니다. 저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오성범 평가사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 감정평가 업계에서 대형 감정평가법인 최초로 AVM, 그러니까 자동평가 모형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지금 웹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상호가 이제 랜드바이저고요. 지금 서비스 운영한 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제 평가사인데 가격을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살 깎아먹기다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고 업계 내부에 좀 이제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잘 조율해 나가면서 예,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잘 하고 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 오늘 그 토론과 관련해서 5개 기업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제 KB국민은행 정대훈 차장님께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공인중개사협회 한방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문서진 연구위원님께 질문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좀 배경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저희가 뭐 프로테크 얘기하면 늘 상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꾸 싸우니까 뭐 이제 정부에서 보기 좋으라고 상생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프로테크 안에도 3가지 범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기업이고요. 기술만 개발하는 기업도 프로테크라고 불리고 있고 두 번째는 정보 기업입니다. 정보를 잘 모으고 정리해서 제공하는 기업이 있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토론을 해주신 데에 있어서는 보면 이제 KB국민은행이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114 이런 쪽은 이제 정보 기업 쪽에 이제 저는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니 FM 같은 기업은 이제 기술과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에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 기업이나 정보 기업과는 기존에 있는 산업들이 상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존 산업이라고 한다면 중개, 그다음에 감정평가, 뭐 금융,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산업들과
기술 프로텍 기업, 정보 프로텍 기업과 상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R114 같은 경우에 오늘도 발표를 하셨지만 R114의 프로그램은 많은 기존 산업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돈을 지불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자와 제공자,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로서 충분히 상생이 가능한데 이제 비즈니스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상생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생보다는 경쟁,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말이 아닌가. 보기 좋진 않을 수 있겠지만 상생보다는 좀 거칠어 보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뭐 꼭 아름다운 경쟁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죠. 아름다운 경쟁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의 어떤 협의점이라고 하면 업역이 분화되는 것 정도가 저는 최대한의 어떤 타협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감정평가협회도 이제 빅밸류라는 기업이랑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경쟁의 차원에서 보면 감정평가사협회가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AVM을 개발하고 빅밸류처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시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1차원이고요. 그리고 나서 빅밸류랑 같이 품질 경쟁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맞는 거고 그 이후에 경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특정 업무 영역은 분할을 해서 이 부분은 기존의 자격사, 기존의 업무 영역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와서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고요. 지금 상생이라는 얘기를 거의 2년, 3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안 될 상생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선의의 경쟁 환경 아니면 기존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 쪽도 보면 지금 프로텍 기반한 금융 중에 P2P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살아남아서 사업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존 금융과 충돌되지 않으니까요. 기존 금융이 하지 않는 파트를 뚫어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금융과 크게 갈등 일으키지 않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개나 뭐 감정평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고요.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KB국민은행 안 계시니까 질문에 계시나요? 예. 질문을 드리자면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KB 아파트 시세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할을 더 확대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 확대의 역할이 기존의 그 KB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면서도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저는 연립다세대나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한테 훨씬 더 민감하게 밀접하게 갈 수 있는데 그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오피스라는 도매형 시장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거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방의 문선인 연구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너무 좋죠. 중개사협회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는 정보 53만 건을 가지고 계시대요. 저희 감정평가사협회도 1년에 60만 건 정도 평가 선례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양이고 이게 실제로 로스되는 것까지 따지면 저희가 1년에 실거래가 390만 건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마 200만 건 정도일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2배 정도 따지면 육박하는 양입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 이거를 이제 제공해 주시겠다고 뭐 장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매물 정보가 공인중개사분들의 영업 정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 정보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부적인 어떤 뭐 저항이라든지 내부적인 이견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감안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 평가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 내부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뭐 재산권의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신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의 정재훈입니다. 오성범 박사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KB국민은행은 주택 시세를 담보 평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우 핵심적인 업무 가치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오늘은 제가 KB 오피스 투자 지수를 발표를 했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올해 그 오피스텔 투자 지수 또한 발표를 했습니다.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그 부분 이제 앞으로 좀 더 홍보를 좀 할 예정이고요. 오피스텔 투자 지수 또한 지금 현재 BIS 국제기구의 상업용 부동산 지수로서 현재 올해 이제 등재가 된 상황이고요. 여전히 KB 부동산 통계 자료실에 모든 국민들이 접속해서 12월 자료와 지수의 어떤 통계 표들을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또한 좀 많은 이용 좀 부탁드리고요.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저희 국민은행에서도 다음 사업분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아파트 KB 시세로 지금 현재 가치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주거용뿐만 아니고 상업용 시설에도 지금 현재 기준이 되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본 어떤 지수 투자에 관련돼서 많은 사업 자금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필드에서 이제 플레이어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과 업역이 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는 정보 공개 차원의 그런 목적이 있죠. 어떤 사업화에 대한 목적은 없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주거용뿐만 아니고 상업용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여신이라든지 어떤 담보대출 기준 같은 그런 투자 기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어떤 정보 공유, 투명화를 위해서 사회적 기여를 좀 담당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 다양한 어떤 업무 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기해 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고,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 요즘에 프로텍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인베스트먼트의 어떤 투자, 펀딩, 에쿼티 투자도 지금 같이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국민은행하고 좀 많은 협업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보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저희 이제 정책연구원에서 내년에 수집 모델을 만들면서 좀 구체화가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특히 이제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수집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마 저희가 이런 걸 수집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법률적인 문제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이제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특히 이제 매물 정보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특히 계약 정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거래의 정보를 수출하는 과정에서도 개인 정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정보는 제외하고 실제로 거래 사례 관련된 정보들만 추출해서 또 일정 부분 보정을 거쳐야 되겠죠. 사례 보정을 거친 다음에 실제로 시세나 또는 거래 관련 데이터만 수집할 수 있는 쪽으로 아마 모델을 좀 수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아마 내년 초 정도에 조금 이제 구체화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좀 고려해서 정보 수집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성범 평가사님 더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 KB국민은행과 문서진 위원님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간략하게 짧게 언급을 하자면 KB국민은행은 오피스 이외에 지금 현재 15세대 지수도 가까운 근래에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업력이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정보 공개, 공유에
목적이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정보 공유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서진 위원님께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내부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감한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하는 등의 이제 그 정도 계획만 말씀해 주셨는데 추후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좀 정보를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한남대학교 김진 교수님께서 발언 준비되셨으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텍은 몇 년 전부터 모두의 관심 분야인 거는 맞는데 저는 일단 먼저 떠나신 권교구 과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버리셔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먼저 좀 의문이 드는 거는 도대체 이런 신기술의 대도 신기술의 활용, 신기술의 적용 이것이 과장되는 부분은 없는 거냐, 실제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실제로 우리 부동산업계 우리 생활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맞는 거냐, 이 부동산 우리 의식주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기 프라텍 몇 년 동안 해서 어플리케이션 직방다방 여기 아릴리일사도 와 계십니다만 시세 정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개탄을 금치 못할 만한 게 많습니다. 좋은 정보를 내가 너희에게 줄게. 결국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의 효율을 높여주고 그 효율적인 정보를 통해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주고 그게 이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건데 그 데이터의 질을 보면 사실 참 놀랍습니다. 지금도 한번 직방이나 다방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13, 14억 나와요. 13, 4억. 그렇죠. 요즘에 실거래가 이미 11월에 9억 몇천에 거래됐습니다. 그게 왜 이럴 거면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을 오도한다. 그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관행의 문제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어쩌고 그런 구구절절한 변명이 그 형편없는 데이터의 질을 과연 변호해 줄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과장님이 가셔서 이야기를 못 하는데 이제 또 우리 공공 부분의 데이터도 개탄스럽게 매한가지죠. 데이터가 연속성이 있어야 그걸 어떻게 써볼 거 아닙니까? 단적으로 건교부 저 웹사이트 통계정보 사이트도 바뀌어요 정권마다. 어떨 때 스테탄 멀리다 지어다 KR이었다. 어떨 때 바뀌어 이번에 또 아론도 바뀌었던데요. 또 뭘로 바뀌어? 그리고 데이터가 행정구역 노상 바뀌면서 또 바뀌어.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여기다 갖다 붙일 얘기는 아닌데 통계는 그 국가의 수준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쓰다가 하나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르헨티나를 봤더니 아르헨티나가 이 주택 관련돼서 100년이 넘게 이렇게 유지해고 오는 주택가격 지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계열로 100년이 넘는 그런 연구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그런 연속성을 기대하는 게 좀 막막하잖아요. 그게 결국 그러면 이제 KB 통계에 들어가서 KB 통계 그 지수 갖다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KB 통계 나도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데이터의 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자들은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신기술을 자랑하고 이걸로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과장도 참 좋은데 그런 베이직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충실한가 이런 생각을 저는 참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여기 감정원 관리하신다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 감정원 지난주에 감정원 자료는 0.14% 빠진 걸로 나옵니다. 1.4% 빠진 거 나와. 1.4%. 그럼 한 1,000만 원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가서 보세요. 이거 일반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데이터가 안 맞아요. 그럼 내 체감이 잘못됐든지 데이터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고쳐야죠. 이런 베이직한 거. 도저히 믿지도 못할 자료를 뭐 이거를 우리가 화려한 기술을 쓰고 뭐 이걸 갖다 뭐 프락텍을 쓰고 뭐 쓰고 뭘 구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그래서 왜 이런 논의는 안 하고 왜 이런 데이터 통합성을 얘기 안 하고 연속성을 얘기 안 하고 데이터가 중구난방으로 또 저번 바뀌면 또 바뀌고 그리고 뭐 그런 식의 그거를 그렇게 등들여서 힘을 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 플랫폼을 먼저 얘기해 버리셔서 저도 늘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플랫폼 산업이 산업 기여가 있는 거냐 아니면 기존 산업을 죽이는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배달 앱이 생기기 전에는 중국집에 전화를 하면 배달 수수료 한 푼도 안 주고도 3분 안에 뛰어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배달 수수료를 3,000원씩 막 주면서도 하승을 걸려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플랫폼 산업들이라는 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은 자기들의 그 선한 기술 개발한다고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직접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소비자와 옥주를 결국은 갈취하는 형태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도 사실 뭐 제일 만약 저 프락틱이 제일 관련이 따라가게 되면 감정평가 업계와 중개업계가 제일 타격을 받겠죠. 많이 뭐 우리 진로 사례에서도 보듯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도 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왜 그 기술 개발하는 인력으로 새로 이만한 고용 창출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기존 산업에서 이제 일자리를 잃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아무도. 근데 사실 그런 균형된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핀텍을 보면서 사실 그 생각을 합니다. 핀텍도 지금은 핀텍 이거 반대 안 합니다. 카카오뱅크 생기고 참 좋아졌죠. 이제 내려가고 여러 가지 많이 좋아졌죠. 카카오뱅크 사례를 든 건데 이것도 이제 그 핀텍 프라핀텍도 잘 적용이 되면 우리가 쉽게 모기지나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을 개선해 줄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우려는 똑같이 플랫폼의 횡포, 그런 것들은 쭉 우려가 되거든요. 혹은 여기에 이해가 개입돼가지고 특정 금융기관 편향적이거나 그런 게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냥 모럴 해저드라는 건 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그래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걸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기술만 자꾸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 기술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과연 우리가 예전에 진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일일이 전화하고 물어보고 찾아가서 보고 부동산 업소 밖에 붙여면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 써놨다 그 정도보다 더 나은 거 맞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회의적입니다. 이 문제 해결 안 하시면 저는 아니 직방이나 다방이나 뭐가 됐든 아는 일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시세나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안 창피한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뭐 프라텍 아니라 프라텍 뭐를 얘기하셔도 저처럼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플랫폼 등과 같은 그런 기술의 발전이 생활의 편리성은 높였지만
거기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질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해주셨고 또 공공자료에 대해서도 영속성이 낮아서 활용도가 낮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첨단 산업 발전에 따른 하나의 이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게 고용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떠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입체적인 차원에서의 고려 없이 단지 첨단 산업 발전 이런 것들만 논의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에 대해서 좀 강도 높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교수님? 네, 없으시면 지금 마지막으로 GA 파트너즈 박상준 상무님 준비되셨으면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GH 파트너즈의 그 상무이고요. 그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무슨 회사냐면은 한국에 이제 그 진스타라는 회사랑 이제 일본의 이제 하세코라는 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회사랑 이제 제휴를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어쨌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업계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협회에 세 군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협회라는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협회 장사고요. 그다음에 그 리츠협회 가입이 되어 있고 프로테크 포럼에도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주택임대관리업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관련된 테크놀로지 분야가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서너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부동산 관련된 프로테크, 그다음에 저희 이제 페이 관련된 임대료 지불이나 이런 관련해서 핀테크 쪽이랑도 좀 협업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에듀테크 쪽, 그 교육 기술 기업들이랑도 좀 협업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에그로테크라고 해서 농업 기술 기업이랑도 이제 일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협회 일을 하면서 본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 또는 테크놀로지 기업이라는 게 이제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산업 혁신을 하면서 이제 혁신을 통해서 사실은 성장을 하고 생존을 해야 되는데 혁신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국토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혁신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느냐,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테크라면 이런 프로테크 기업들의 혁신을 통해서 부동산업이 발전하느냐, 또 하나는 이제 국민 경제나 국민 생활에 이바지하느냐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긍정적인 산업이냐 아니면은 부정적인 산업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기존에 이제 프로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일종의 이제 이펙트 효과 차원에서 이제 산업에 기여하는 바도 좀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도 그렇게 명확히 얘기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카카오처럼 국민생활 혁신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좀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를 기존의 개발 분양 시장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임대 시장이나 임대 운영 시장에 대한 것들이 좀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테크 기업들도 이 개발 분양 시장에 너무 오리엔티드 되어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성 분석이니 사실 개발 밸류에이션은 전체 밸류에이션 분야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에 포커싱되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보다는 이제 아까 부동산 페이지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임대 시장도 상당히 사실은 큰 마켓이기 때문에 임대 시장이 좀 포커싱해서
이제 프로테크 기업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야 어떤 혁신이나 뭐 공유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근데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이 약간 예측이랑 다르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프로테크 기업들이 현재까지 생존을 펀딩 모델에 의해서 사실은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심지어 프로테크 버블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그 인컴 베이스드 모델을 바꿔야 될 것,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랠리가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제가 뭐 사례로 몇 가지 회사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프로테크 기업 중에 이익을 내는 회사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3개. 부동산 114가랑 아이스케어, 리파인이라는 3개 정도가 있는데요. 다 100억 이상 매출하는데, 아이스케어라는 회사는 임대차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 오피스 임대차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요. 아이스케어의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이 830억에 영업이익이 한 53억 원 정도로 뭐 나름 그 견조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고요. 부동산 114도 뭐 이익을 내는 상황이고, 리파인이라는 회사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권리조사 아웃소싱을 하는 그 테크 기업인데, 어쨌든 뭐 매출 한 537억에 영업이익 210억 원 정도를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테크 기업이라는 게 두 가지 선을 넘어야 되는데, 매출액이 그래도 한 100억 원 이상은 넘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고, 당기순이익을 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매출액을 내는 회사도 별로 없고, 사실은 당기순이익을 내는 회사도 별로 많지 않고요. 직방 다방은 뭐 직방이 한 500억 원대, 다방이 200억 원대 매출하는데 현재 그 당기순 손실 상태예요. 뭐 50억, 뭐 20억 정도씩. 그래서 사실은 프로테크라는 게 기업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직방다방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사실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딩한 돈만 갖고 사실은 계속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뭐 펀딩한 돈들도 뭐 떨어진 회사들도 있고 이제 다 떨어져가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개 분야에서는 직방 다방이 뭐 하나의 그 이펙트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효과는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시장을 혁신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두고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빅밸류나 밸류맵은 제가 뭐 좀 약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빅밸류가 작년도 매출액이 8억 원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순이익이 아니죠. 당기순 손실이 마이너스 4억 원이에요. 그리고 밸류맵은 매출액 1억 원에 순손실이 마이너스 7억 원입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일단은 매출액이 감정평가사분 한 분 1년 그 매출액도 안 되는 게 과연 이게 비즈니스로서 가능성이 있을지도 약간 좀 퀘스천 마크인데, 뭐 나름대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들이 과연 이익을 내면서 뭐 혁신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감정평가 업계에서 그냥 대승적으로 표현해도 전체 시장에 미치는 그 효과는 찻잔 속의 태풍밖에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프로테크 기술이라는 게 감정평가 업계의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개 분야는 약간 다른 분야라서 이런 형태의 논의가 감정평가 학회에서 좀 계속 진행하시면서 솔루션을 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테크 산업이 과연 국민의 삶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임대시장, 지금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앞으로도 이제 발전 방향을 보면 임대 시장이 이제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박산주 상무님께서 임대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테크 산업이 그쪽으로도 발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프로테크 산업과 이제 산업의 기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익이 과연 나고 있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거친 표현으로 프로테크 기업이 지금 버블 상태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몇몇 구체적인 지금 그 명을 이제 밝히시면서 과연 용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매출이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데 비즈니스로서 영속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은 여기까지, 토론자의 발언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토론자의 발언에 있어서 우리 발표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있으시면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분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앉으신 순서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 김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데이터 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데이터의 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나 머신러닝 같은 고급 분석 기술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학습 데이터가 중요하듯이 데이터의 질이 높아야 그걸로 파생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확도도 높아진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중개업소 협회에서도 발표해 주신 자료와 같이 시세 같은 부분을 보더라도 전체 단지에서 이제 한 50%밖에 매칭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시세 제공은 이제 50% 정도로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세를 관리하는 것이 이제 이 업계에서는 쉽게 해결하기 힘든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내부적으로 시세를 이제 연속적으로 갖기 위한 현재는 좀 공개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일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공공이나 민간 간의 상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자체 구축한 데이터만으로는 사실 시장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동산원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오가고 있고 아니면 다양한 민간 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계속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였던 동호수 공개와 같이 개인정보 같은 문제도 국민의 이제 시대가 이익이 되냐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제 부동산 데이터가 고도화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부동산원에서도 호별 시세를 이제 제공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이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가치를 좀 정확하게 더 판단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문 분야가 부동산이나 프론테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아까 소개드렸던 저희 플랫폼의 연속성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저기 토론자분들 중에 그 김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데이터 연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고요. 저희 공간정보산업 쪽에서도 이 데이터에 대한 연속성과 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게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진짜 무쓸모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를 해도 욕먹는 플랫폼이 될 거라고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최적의 이제 갱신 방안이나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이제 수집하고 적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저한테 이제 좀 물어보셨던 것들이 그럼 이 플랫폼을 민간 산업 쪽에서는 언제 사용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로드맵을 살짝 좀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플랫폼에 탑재된 데이터 자체가 그 공개 제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직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좌표가 포함된 고정밀의 데이터들은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다 이제 공개 제한이나 비공개 데이터를 묶어놓기 때문에 이게 제도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항들을 지금 국회 쪽에서도 많이 좀 이제 컨택을 하고 이런 산업 쪽에서의 이런 파급력이 엄청 클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좀 완화를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뒷받침이 된다 하면은 현재 국토부 쪽이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저희 이제 민간 쪽에 오픈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공유와 플랫폼에 탑재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려고 하고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공공으로서의 역할은 저희가 이런 뭐 부동산이나 감정평가 업무에 쓰시는 서비스를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데이터와 그런 기반 환경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거를 저희는 권장을 드립니다. 개발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렇게 민간에서 만든 저희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감정평가 업무 서비스라든지 부동산 서비스들을 민간 쪽에서 사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고 개방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토론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생각보다 프로테크에 대해서 좀 냉정한 시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뜻밖이다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부동산 산업에서 지금 프로테크와 기존 산업 간의 갈등이 사실 심한 편인데요. 아까 김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기에 프로테크라는 어떤 그 목적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게 목적일 텐데 지금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의 프로테크 중에 대표적인 프로테크들과 이제 기존의 사업과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새로운 산업을 확장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존 산업을 잠식해 나가는 형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반값수류 같은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승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그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가 서비스보다는 반값 택시로 승부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동산 서비스라는 것이 사실 이 부동산 자산은 굉장히 특수한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1년에 몇 번 거래하지 않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적으로 뭐 식빵이나 이런 회사들이 추구하는 서비스가 뭐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자산을 만약 이렇게 쇼윈도우 쇼핑하듯이 화면을 보고 거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프로테크 기업들이 이런 프로테크 서비스를 개발할 때 좀 뭐랄까 좀 이런 새로운 형태, 좀 이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개발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 교수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 최우선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또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정말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이 토론을 보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협회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그래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성, 어떤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더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 교수님께서 그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시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시적절하지 않다. 이제 과거일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아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문서진 연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정말 그 계약과 동시에 그 계약된 금액이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협회에서 이제 구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어떤 시대 정보, 지금 부동산원이라든가 국민은행 이런 데도 그 시대 정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 돼 있는 그 자료만을 하다 보니까 그 신고하는 시차와의 차이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자료는 이제 저희 협회만이 좀 실시간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혁신과 상생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협회도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원하고도 MOU 체결을 했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국민은행하고는 이미 MOU 체결을 해서 협력하고 있고, 그리고 다방하고도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얼마 전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부동산 114하고도 저희들이 업무 협약 체결을 위해서 우리 협회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이제 협회가 그동안의 관행처럼 저희들의 어떤 뭐 직업 이기주의를 내세우거나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이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프로테크 산업과 또 상생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모든 초점을 이제 맞추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모 이제 플랫폼, 부동산 플랫폼, 뭐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직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오브 갑이다, 프로테크가 아니다, 프롬본이다, 이런 그 기사를 글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수익 구조, 수익 모델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들이 수익이었던 것을 이제 좀 거칠게 표현하면 뺏어간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갑오브 갑이다, 그리고 프로테크가 아니라 프롬머니다,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한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기존 어떤 그 시장 플레이어하고 일단 정말로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시장을 확대하고 국민 질을 높이는 그런 프로테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 기존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 국민은행의 정재훈입니다. 박상묵준 상무님 말씀에 잠깐 이제 인사이트가 생겨가지고 리파인이라는 그 회사가 현재 지금 수익을 좀 내고 있고 상장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0억 매출에 200억 순이익인데 사업 보고서를 좀 이렇게 이제 오픈되어 있으니까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면 굉장히 그 보험업계 쪽에 이제 대표님이 좀 연이 있으셔가지고 그쪽에 이제 대출 상품과 관련된 이제 권리부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순이익을 좀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현금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 8,000원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PBR이 지금 1배에서 1.1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회사 내에 갖고 있는 현금이 그냥 그 가치로 지금 현재 투영받고 있는 겁니다. 순이익은 뭐 ROE 기준으로 20-30%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년만 갖고 있으면 2배가 되는 이런 굉장히 우수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냉혹하게 좀 보고 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프로텍 기업이 현재 대출이나 임대 이 두 가지 이제 고정적인 어떤 사업 모델에서 지금 수익을 지금 얻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B2C를 지금 영위하고 있는 프로텍 기업은 굉장히 지금 어렵고 이미 투자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상당수 좀 힘든 과정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 좀 이 기업들을 혁신을 위해서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지근 교수님 말씀에 좀 인사이트가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어제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한 2만여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실거래가 자료를 다 한번 매칭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놀랍게도 2만여 개, 그러니까 서울 것만 지금 살펴봤는데 서울 권에 있는 2만여 개 아파트 중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가 전부 100% 거래가 이루어진 게 2019년도부터 거래가 다 이루어졌고요. 1년 6개월 전인 2021년 5월 달에 전체 2만여 개 중에서 절반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거래가 안 된 거죠. 2021년 6월 달이면 굉장히 부동산이 좀 핫한 시기였는데 그때부터 지금 1년 6개월간에서 절반이 거래가 된 거예요. 지금 주거시장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거래량이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보면 보통 한 달에 이제 보통 한 5천 건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번 달 저저번 달은 900건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한 자치구 내에 있는 뭐 한 10건도 안 되는 그런 자치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그런 거래된 양이 아파트 2만여 개 중에서 채 1%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를 통해서 어프레이저를 하는 어떤 가치 추정과 그리고 프레딕션하는 예측의 두 가지 어떤 이슈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이슈는 0.1%, 1%밖에 거래가 안 된 걸 가지고 나머지 그런 거래 자산들의 하락을 좀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어떤 이슈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내부에서도 뭐 ABM 자체적인 모델을 통해서 이미 뭐 작년 11월, 12월에 이제 지표가 꺾였다는 것은 확인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공표하는 자료에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담기 어려운 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가끔 거래량 부분이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 소수의 그런 거래들이 전체 자산 시장의 디그레이션을 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다른 프로텍 기업들도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에러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국민은행은 한국 부동산과의 어떤 그런 지표 간의 이런 비교 이런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체적인 어떤 그냥 대출 여신을 위한 이런 쪽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뭐 최대한 시장에는 도움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발언하실 추가 발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 토론하신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좀 간단한 키워드를 요약을 하자면 데이터 질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데이터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데이터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통해서 그 한계를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역시 데이터 문제였습니다. 영속성 문제가 있다. 공공에서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지금 LX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좀 굉장히 잘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발표를 하실 때도 그 시연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또 직접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토론자는 아니셨지만 플로어에서 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또 데이터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해결책으로 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오픈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고민 중에 있다, 개발 중에 있다, 노력 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면 민간에서 정말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다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플랫폼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또 느꼈던 거는 오늘 그리고 뭐 일환 과장님도 계셨지만 과거와 달리 제가 느낀 점은 과거에는 정부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경직된 그런 모습의 인상을 받았는데, 오늘은 좀 더 이게 단서가 국민의 편익이지만 어쨌든 국민의 편익에 이롭다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받기는 했습니다. 뭐 제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까지 거론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정말 예상과 달리 너무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발언이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귀중한 의견들이 여러 분야에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너무 평범한 얘기지만 민간에서 할 수 있다면, 아까 지금 협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협업을 통해서 역량을 결집을 하고 이거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제도를 제때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긴 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